보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단단히 겁을 먹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혹여라도 발생할 총격 사태가 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온전히 지게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5시간 반 만에 돌아왔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떠냐면 막 철조망을 치고요. 예, 그리고 무슨 진짜 진지를 구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똘똘 뭉쳐가지고 이 성을 나가면 거의 큰일 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도 나온다고 하고 뭐 구속영장 청구되면 다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안 나오죠. 예, 절대 안 나오고 그 안에서 끝까지 이제 사람들 시켜가지고 싸움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걸로 보이는데 자 오늘 집행은 그러면 그 전직 그 총경으로서 어떻게 경찰이 작전을 짜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좀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작전은 평면 작전이었어요. 평면 작전이었다. 평면이라는 게 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작전인데 이번에는 바리케이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쳤기 때문에 차벽을 벌써 5대나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이제 그쪽 심리를 알 수 있는 게 가로로 하나 막았고 그다음 세로로 3대를 막고 또 다시 가로로 하나 더 막았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튼튼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공대가 필요할 가능성이 많죠. 특공대. 예. 지난 작전 때는 특공대가 안 들어갔었죠. 예, 기동대도 안 들어갔습니다. 기동대 밖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누가? 예?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들어갔죠. 답답합니다. 형사들이 들어갔고 검사하고 형사들, 공수처 수사관, 그다음에 경찰 형사들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그 형사도 그보다 한 10배 좀 동원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특공해서 그 강력한 화기와 강력한 화기와 또 그다음에 방탄 조끼 같은 것을 입고 그다음에 특공대가 그 입체적으로 들어가서 문을 따고 이래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는 문으로만 출입을 했기 때문에 문만 막았는데 이 문 말고도 여러 가지 침투로를 생각해서 입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렇게 그 상하 간의 입체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포위 작전을 해야 된다. 지금 평면적으로 한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막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크레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바리케이트를 해소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이 통로 침투로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포위 작전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관저 주변 뭐 산으로 한남동 산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 이런 데까지도 다 철조망을 설치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 철조망은 자르면 됩니다. 그냥 바로 끊어내면 됩니까? 그거는 좀 이쪽에서는 절단기를 가져가면 됩니까? 차벽을 치면 차를 끌어내는 장치는 그것도 없을 거니까 크레인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지만 여기 그 입구를 들어가는데 차벽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대로 진행을 하건 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통로는 확보하되 이 제가 알기로는 그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쪽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쪽문들. 그러면 그 쪽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쪽문뿐만이 아니고 쪽문이 없더라도 담벼락을 넘어서라도 가야죠. 그리고 헬기를 띄워서 헬기로 레펠을 해서 헬기 하강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레펠에서 헬기 하강으로 내려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작전에 오늘 투입돼야 되는 경력이 한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쪽은 150명이고 저쪽은 한 3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럼 들어가면서부터 처음부터 들어갈 때 한 명씩 다 수갑 채우면서 수갑 한 300개 딱 준비해가지고 가서 다 수갑 채우면서 그리고 차벽을 치우면서 저항하는 사람들만 수갑 채워야 되겠죠. 저항하지 않으면 놔두고 그렇게 해서 군사작전 하듯이 세게 들어갔어야 됐는데 들어갔는데 벌써 돌아 나오려고 하니까 차벽으로 다 문이 다시 막혔더라. 그러니까 체포를 해도 데리고 내려갈 방법이 없었다. 이제 이런 후문도 기자들한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좀 구차한 변명이에요. 아 변명입니까? 체포 뒤의 상황까지 염려를 해서 체포를 안 했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극적인 거에 박종준을 잡으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벌써 차벽이 다 막혀서 잡아도 끌고 내려갈 방법이 없어서 그냥 놓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자신들이 내려온 그 통로에 한 사람 더 데리고 오는 그게 무엇이 그래 어렵습니까? 아 근데 하여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공수처가 아마 이게 끝나면 공수처의 그 수사 능력에 대해서 좀 뭐 별건으로 다른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새로운 기대 경찰하고 이제 합동을 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에 이제 못 미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경찰에게는 이게 이제 위기는 기회라고 기회로 이제 바꿔야죠. 경찰의 이제 그 법집행 역량을 보여주고 법집행 의지를 보여줘서 우리 경찰이 지난 내란 사태에 일부 동조를 해서 수뇌부가 구속이 돼 있는 이런 불명예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씻을 수 있는 또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러면 오늘 작전에 투입되는 인원은 한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어느 정도 가야 압도적으로 이 작전을 이번에 들어가면 성공해야 됩니다. 이번에 또 실패하면 이게 진짜 이 국민들의 자괴감이 이 공권력이 이거밖에 안 돼 대한민국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5천 이상 가야 된다고 봅니다. 5천 명. 5천에는 그 바깥에 이제 저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란을 이게 지금 체포하는 것도 어렵지만 체포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 극렬 지지자들의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2,500 정도를 쏜다 하면 체포 작전 입체적으로 하는데 한 그 정도 있는 또